빨간불 렉 딱 들어오면 약간 벌써 2025년 한 달 남았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가 올해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네요. 올리크라이 인 더 레인 활동도 하고 데블스 플랜 드라마 내 여상도 나왔었고 진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딱 이때쯤 되면 올 한 해 나 잘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고민들이 또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의 고민 상담소! 감사합니다. 제가 김지우 설명회 때 내년에는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콘텐츠들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쭈꾸미들 기억하시나요? 그때까지 제가 못 기다리겠어서 맛보기로 살짝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라디오 진행, 팟캐스트 진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들을 읽어보고 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훌훌 털어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쭈꾸미분들 진짜 사연 많이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연을 한번 쭈꾸미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피드 러브님, 츄팬한 지 올해로 몇 년 차인지도 모르는 오래된 츄팬입니다. 데뷔 전부터 팬이었는데 벌써 까마득하게 시간이 지났네요. 늘 응원합니다. 나중에 환갑 디너쇼까지 같이 해요. 본론은 저 이번에 11월 2일 JTBC 마라톤 풀코스 출전합니다. 첫 풀코스라서 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응원 부탁드려요. 나도 늘 응원한다 지우야 라고 적어주셨는데 풀코스면 42.195? 저는 사실 2km 뛰고 1km 걷고 2km 뛰고 1km 걷고 해서 거의 5km밖에 못하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그래요? 근데 이제 메타스피드 러브님께서는 42.195라는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야 하니까 저는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에 사연자님께 힘이 되는 대상을 생각하거나 마라톤 풀코스를 했을 때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나 다 완주했어 지우야 칭찬해줘 했을 때 칭찬을 받는 그런 상상을 하면 조금 더 약간 힘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1km라도 더 달릴 수 있게 제가 힘이 되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도 방송이 될 때쯤에는 또 완주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장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최고! 다음엔 함께 달려요. 풀코스는 안 되고요. 저는 5km 도전할게요. 츄파춥스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하루에 추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렸어요. 지우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츄파춥스님 정말 큰 구덩이에 빠지셨거든요? 너무 깊어요. 이 추라는 구덩이는 지구의 내해까지 잠수를 해야 될 정도로 깊기 때문에 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큰 구덩이에 빠지셔서 사실 그거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츄파춥스님도 그냥 저를 인생에 항상 키링처럼 달아두고 사셔라. 1일 1추 사실 적어요. 저희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 동생들만 하더라도 하루에 10추는 하거든요. 1일 1추도 좀 적다. 처방 드립니다. 나를 벗어날 수는 없어. 근데 사실 슈퍼투스님 말고 이런 그 사연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요? 퍼피지우님, 지우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빠져나온다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을 평생 안 본다 그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실망인데. 우리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대서양 막 태평양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헤엄쳐도 방향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롭게 즐겨라. 고민 해결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듀랑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번 팬싸에서 추님을 보면 긴장해서 뚝딱
툭툭거리게 돼요. 유유.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막상 눈앞에 만나면 고장이 나버려요. 추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나오기 전에 이번에는 반드시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겠어 다짐하고 나가는데 막상 마주하면 생각처럼 말이 잘 안 나와서 마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때로는 답답하더라고요. 유유.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아쉽고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덜 긴장하고 싶어요. 추님은 고장나고 부끄러워하는 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혹시 그런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라고 듀랑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 마음이 다 느껴지는 사연인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뭔가를 표현하는데 풀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그게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팬분들께 처음 콘서트를 할 때, 두 번째 팬미팅 할 때, 세 번째 팬미팅 할 때 다 다양한 제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단계들과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 귀엽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뚝딱대고 뭔가 이렇게 글씨도 막 엄청 꼬불꼬불하게 편지 써오시고 그런 분들이 엄청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분 진짜 귀여우셨다. 왜 떠셨을까?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만큼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가 느껴져서 저도 좀 뭉클하더라고요. 막 진짜 마음 같아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싶고 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래서 팬분들께 저를 만나는 데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정해진 정답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귀엽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듀랑님. 이번에는 학업과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해 있어서 이제 학생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지랑이님,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 초6 쭈꾸미입니다. 중학생이 되면 괴롭히는 학생이 있을까? 시험이 너무 어려울까? 교복은 불편하지 않을까?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까? 등등 많은 걱정이 있어서 전 고민 중이에요. 초6 쭈꾸미. 근데 제가 생각보다 초등학생 팬들이 있나요? 추통령! 저도 사실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보다 약간 친구도 적고 어울리는데 약간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낯선 환경에 대한 걱정들이 컸었다 보니까 중학생과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다 다른 어려움과 낯섦이 있겠죠. 근데 되게 그때마다 적응하게 되고 그거에 익숙해지면 즐기는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걱정이 앞서겠지만 또 중학생 때 어떤 친구들이 생길까? 급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누가 되실까? 약간 이런 또 즐거운 상상을 하면 걱정들을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즐기고 있지 않을까? 아지랑이님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보면 그런 걱정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자키님 사연입니다. 저는 장래희망에 관해 고민이 있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쭈꾸미입니다. 제 고민은 제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인데 그걸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해서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게임이 좋다는 이유로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지하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근데 사춘기가 와서 부모님께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려고 해도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게 너무 꺼려집니다. 또한 제가 하는 게임을 주변 친구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혼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연습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주변 상황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귀여워, 어떡해. 그리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렇게 프로게이머가 꿈인 제게 강제로 학교 공부, 학원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추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프로게이머 이게 참 제 동생들도 그랬고 제가 남동생들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친구들이 모니터를 보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서 다른 환경을 탐색을 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들 같은 경우도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하고 선수 제의도 받았었거든요. 제 동생도 그때는 게임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에 한계를 두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못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부도 하나씩 늘려가보고 운동도 해보고 스포츠 등등 뭔가 다양한 상황을 놓여보니까
되게 난 다양한 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또 되게 다양한 꿈을 꾸고 있는 친구가 됐는데, 우리 자키님도 지금 사실 궁금한 거는 다른 분야에도 뭔가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야가 있는지, 저도 이제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맞는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엄마 아빠랑 진지하게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은 안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 게임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또 현실이 닥쳐지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애기야 근데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내가 내 동생한테 하는 말 같아서, 공부로 어른분들이 이렇게 다 추천을 해주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해라. 자, 다음 사연입니다. 김민경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추언니 좋아한 지 1600일 정도 된 고2 축구미입니다. 이번에 언니가 고민상담소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드럼도 꽤 오래 배워왔고 작사, 작곡도 독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8이 음악과 학업을 병행하기엔 너무 바쁜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공을 고민해보기도 했는데 때가 늦은 것 같고, 지금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은 너무 깊이 가지고 있는데 선뜻 시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만 느껴지는 바이브로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드럼을 꽤 오래 배워왔다고 하더라도 작사, 작곡을 독학한다라는 노력들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노래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타 독학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도 그거를 꾸준히 독학하고 있다고 하니까 학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음악으로 두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18이라는 나이가 진짜 정말 하나만 집중해도 어려운 나이잖아요. 학업들도 되게 어려워지고 경쟁률도 너무 치열해지고 대학의 문턱이라는 그런 긴장감과 압박에 공부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련이 남을 것 같다 하면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차라리 지금 전공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실력을 학원이나 이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괜찮을 것 같다, 입시를 준비해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솔루션을 받아보신 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때가 늦은 거는 사실 없어요. 작곡가는 20살까지만 봤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방향성을 다 나이로서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다음 사연입니다. 연우님, 안녕하세요 지유 누나. 저는 평소에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혹시 제가 실수해서 상대방이 마음 상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많아요. 말을 할 때에도 조심하게 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이런 마음이 너무 쌓이다 보니 대화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유 누나라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했던 고민 그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어떤 말을 툭 뱉었는데 그게 악의가 없고 그냥 난 이런 마음을 딱 느꼈다? 라고 얘기한 건데 그 말 되게 불편하게 느꼈으려나? 해서 제가 집에 가서 막 전화하고 이랬어요.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게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오해했을까 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미안해, 약간 이렇게 했는데, 엥?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야 진짜 너 이런 걸로 걱정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언제는 이렇게 뭔가 유하게 넘어가지 않는 상황들도 생겼었어요. 사실 이런 거는 그 사람과 그만큼 친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불편함에서 생기는 실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도 이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마다 바로바로 얘기하고 풀어보는 건 어떤지 말을 해보면 오해가 잘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연우님 같은 경우는 심성이 너무 착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조바심과 걱정들이 연우님을 갉아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연우님이 너무 그만큼 섬세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니까 지금처럼 그냥 밝고 맑고
따뜻하게 지내시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분들만 모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연입니다. 재훈님. 충남에 살다가 대구 경북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여행 빼고는 고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시골쥐입니다. 평생 고향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인이 되고 취업이라는 현실을 마주해보니 고향을 벗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향을 벗어난 본 적도 없고 성격도 파워 아이다 보니까 남들과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롭다는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고 성격이 더 소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유님도 어렸을 때부터 청주를 벗어나 타지에서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혼자 재밌게 노는 지유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우선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청주에서도 제 방은 있었지만 약간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막 볼 수 없고 짱구도 못 보게 했었어요. 엄마가 말썽꾸러기가 된다고. 저 같은 성향은 일단 파워 2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뭔가 새로운 걸 즐길 수 있을지 재미를 볼 수 있을지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보다는 설레임을 막 찾았어요. 잠실 롯데타워.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곧 그렇게 높은 타워가 지어진대. 근데 우리 학교 근처야. 친구들이랑 맨날 돈가스 먹으러 가야지. 와, 청주에는 무심천이 있었지만 여기는 진짜 더 화려한 것 같아. 진짜 서울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런 대도시의 설레임이 저는 하루하루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약간 파워 아이고 남들과 친해지는 게 쉽지 않고 좀 어렵다. 여기 혹시 MBTI I 있으세요? 염의 아이인가? 왕 아이야? 친해지는 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굳이 친해져야 나는 친해지고 싶은 거 보니까 이 사람과 친해지는 거에 대한 그런 희망은 있네. 그 유튜브 보면 토크거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스몰 토크 주제들을 막 검색해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시작이 어렵지. 진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친구랑 언제 단짝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쉬는 시간들을 혼자 보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저도 어렸을 때 있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들도.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고 시켜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취미가 찾다 보면 또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뭐 대구에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먹을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 생기면 여기 데려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핫한 곳들을 먼저 혼자 돌아다녀 보면서 탐색을 해놓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 가치가 되었을 때도 걱정 없이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골지. 저도 시골지에서 이제 서울지 됐거든요. 저는 시골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의문이 있어요. 청주에서 16년 살았고 11년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럼 난 어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청주 사람이죠, 사람은.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죠. 이제 거의 다 왔죠. 이제 저는 시골지예요. 아니 이제 저는 서울지예요. 다들 연애를 고민하네. 페르페님 안녕하시옵니까? 인천 거주 중인 26세 건장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9년 정도 된 여사친이 있습니다. 거의 형제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짝사랑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고요. 얼굴 빨개지겠다. 추리닝 입고 나오는 것조차 해볼래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친구 얼마 전에 헤어진 상태고요.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 저를 대하는 느낌이 똑같이 느껴져요. 이거 어쩌죠? 그 쌍남자 느낌으로다가 기호 6단 밟고 돌진을 해볼까요? 친구 하나 잃게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고민 이빠이 하다 퇴근 전 남겨봅니다. 현 시각 22시. 9년 정도?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분이 지금 그냥 외로우신 건지 아니면 이 여자분이 정말 매력이 점점 너무 커져서 진짜 여자로 보이시는 건지. 사실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자체는 친구로서는 더는 갈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미 물은 들였어. 물감은 엎질렀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분이 페르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표현을 안 해도 티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자친구가 되느냐 남이 되느냐인데 어렵다 연애 이거. 위로? 지금 PD님들이 더 신나셨는데 지금? 얼굴이 왜
왜 다 빨개지신 거야? 근데 사실 난 추리닝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9년 동안 친구였던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만큼 편한 게 먼저면 느껴지기가 어렵겠죠. 다른 이성으로. 이미 남사친 여사친 관계가 깨진 이상 저는 당당하게 좀 꾸미고 네 오늘 시간 되나? 내가 사실 요즘에 좀 이상하다. 난 이렇게 9년 정도나 되고 소중하다고 친구로 생각했던 너를 잃고 싶진 않았는데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다. 근데 얘기 안 하게 되면 너랑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얘기를 한다. 그냥 잃을 걸 각오하고 난 네가 좋다. 좋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드라마 대사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자분께서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또 그 친구로 봤던 시선과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저는 사실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자가 누구를 얻는다. 용기 있는 자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얻나 봐요. 그러면 힘내세요. 제 일은 아니니까. 아니 근데 쭈꾸미가 나만 봐야지. 다른 사람 보는 거 질투나니까요. 근데 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용기 내라고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기 내보세요. 부럽다. 아니 부럽지 않아. 자, 그 다음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김민관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꾸미들. 저는 결혼을 앞둔 남성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여자친구와 집을 구해 미리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웃음 웃음. 같이 사는 건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결혼식을 4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프로포즈를 따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같이 준비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프로포즈 할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주변에서는 프로포즈 안 하면 평생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좋은 프로포즈 방법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추의 놀라운 센스 믿어봐도 되죠? 우리의 편안한 가정생활을 지켜추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아직 살면서 프로포즈를 해본 적이 없어서 트렁크 이런 거 싫고 아니면 갑자기 집에 한번 오르르 나와서 악기가 너무 싫을 것 같아. 너무 싫어. 쓰는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불꽃 튀었는데 지우야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막 이렇게 하늘에 띄어 드론도 말려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드론은 또 계속 떠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신나는데? 나 너무 좋은데 드론? 근데 저 그게 궁금한 게 저도 이걸 모르니까 이 개념을 막 영화에서 나올 때는 그냥 사귀다가 프로포즈를 해야 승낙을 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먼저 약속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게 저는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미리 약속을 할 정도로 좋으니까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프로포즈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또 모른다 이거 기대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별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 날 가면 안 돼. 오늘 꼭 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들 여보! 지금 들려!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별자리에 시간대 뭔가 의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날이래.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나 너한테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 막 별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러면서 나랑 결혼해줄래? 하면서 그때 반지를 별보다 아름다운 반지를 진짜 별보다 아름다운 너를 위해 이 빛나는 너를 닮은 반지를 준비했어. 이렇게 하면서 탁 끼워주면서 별똥별이 싹 떨어지면서 방금 별똥별 봤어? 너를 위한 내 너를 위한 내 마음을 닮은 별똥별이야. 방금 내 소원 하나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탁 치는. 근데 그게 사실 누가 조작해주지 않는 이상 어렵긴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없는데요. 러닝하면서 프로포즈? 카메라를 미리 설치를 해놓고 그 지점 가서 신발끈 뭉쳐서 이렇게 앉은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꺼내서 이랬는데 여자가 천천히 와 하고 가버리면 자기야 제가 봤을 때는 외식을 한번 잡아요.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좀 조용한 데서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지는 꼭 써야죠. 편지는 꼭 써서 마지막 코스 딱 나올 때 케이크와 꽃다발 뭐 이 정도를 그냥 이렇게 딱 주면서 편지랑 나랑 결혼해줄래? 대신 꾸미고 오라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뭔가 오늘 예쁜 레스토랑에 갈 거야. 내가 가서 사진 많이 찍어줄게. 약간 이런 센스로 약간 그걸 좀 덮어두고 그래 그럼 그냥 예쁘게 입고 가야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자분이? 갔는데 프로포즈를 하는 거지.
엄청 설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프로포즈의 순간은 짧지만 그 여성분도 알았을 때부터 기대하고 설레하는 그런 과정들도 다 나중에 기억으로 남을 거니까 그런 특별한 순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사연이네요. 제가 고민들을 읽어보다가 한번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트어택님. 안녕하세요, 추. 저는 20대 후반이고 최근에 희귀병이자 불치병인 근위영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던 꿈이 있었는데 병 때문에 더는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으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졌어요. 우울감이 깊어져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추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을지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추신, 추, 항상 따뜻한 말과 웃음으로 힘이 되어줘서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되게 어리신 나이인데 약간 꿈을 한창 꾸고 일어나가기에도 부족할 나이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가로막혔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일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이 하트어택님께서 지금 다시 살아보고 싶고 열심히 무언가를 다시 해보고 싶고 노력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주변 사람들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밥을 함께 먹어가면서 뭔가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너무 보고 싶다. 소중한 관계들로 소중한 시간들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다 채워가면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받아서 또 내가 더 좋아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뭐 이런 열정이나 희망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진짜 대단하고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에너지가 정말 조금씩 모여서 더불어나게 되면 정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한바구음을 지으면 그 한바구음의 에너지가 내 몸을 다 지배한다라고 하잖아요. 되게 좋은 기분 좋은 에너지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부르고 또 기분 좋음이 기분 좋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트어택님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추신에 추 항상 따뜻한 말과 웃음으로 힘이 되어줘서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진짜 조금이나마 이런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웃음이 될 수 있다면 전 너무 큰 감사를 또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트어택님께 이런 웃음과 기분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화이팅! 이렇게 해서 사연 보내주신 많은 축구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구미들의 고민을 한 번씩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질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길 바라며 열심히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한 99.99Hz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럼 해피하세요!